지금 서초구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거의 지금 61개 단지가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가 사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이제 서초구민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제가 재건축에 대한 입주권 비과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거의 지금 61개 단지가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가 사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재건축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중에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고 다시 주택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서초구민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각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세금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재건축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이 날짜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지금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릴 거고 이 날짜 기준으로 바뀌는 게 아주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지금 서초구 내에서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가 무려 28개 단지가 됩니다. 총 비율로 한 47%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난 단지든 아니면 곧 도래할 그런 단지에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세금에 영향이 미치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양도소득세법상 아파트, 결국 주택이 부동산사의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관련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세법에서 중요한 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여러 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파트가 이 현재 언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펼쳐졌는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입주권이 되고 나서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입주권 양도도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해요. 근데 이 비과세에 따른 요건 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요건이 뭐죠? 거주자인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까지 추가로 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과세 요건이 일반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시점부터 언제까지죠?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종전주택 취득 시점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2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비과세 요건을 채웠는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나고 나서 내가 입주권을 팔더라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도정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인가, 그걸 따집니다. 여기서 이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기야지 사실은 원칙을 기산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주나 철거가 진행이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보유기간 같은 경우는 계산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철거일 또는 퇴거일까지, 그리고 이 거주기간 같은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해서 실제 거주자가 퇴거한 날까지를 좀 더 러프하게, 좀 더 길게 봐주는 이 특례도 있다는 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기간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초구 내에서 재건축 아파트 양도할 때, 이 말 그대로 입주권 양도할 때 또 한 번 물어보는 게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팝니다. 그런데 17년 파리대책, 말 그대로 파리대책부터 뭐가 생겼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거나 이런 것들을 팔 때 어떤 요건이 생겼냐면 중과세가 생겼어요. 물론 입주권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17년 파리대책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준공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준공 끝나는 그 시점에 해당 주택이 재건축이 되는데 그게 17년 파리대책 이후고 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가, 추가로 이 요건을 채워야지만 내가 비과세를 받는가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2년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종전주택을 취득한 그 시점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신축을 하고 나서 거기가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요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준공일 기준으로 이 판단하는 시점이라는 게 종전주택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시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준공 날짜에 내가 주택을 취득한 걸로 인정이 돼서 그때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신축 주택 준공일부터 기준을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 나는 종전주택이 있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원조합원이 아니라 승계조합원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런 것들도 시점마다 나눠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하지만 서초구에 있는 대부분의 입주권은 12억 원을 초과할 거예요. 제가 12억 원의 강조를 왜 하겠죠? 양도가액이 12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12억 원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일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그래도 내야 되죠.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이제 초과, 말 그대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적게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말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을 되느냐? 그냥 입주권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보시냐면 권리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존 부동산 말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포인트를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그 다음에 권리가액 있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와서 권리가액이 나오잖아요. 그 권리가액, 그 다음에 내가 양도하는 양도가액이 있어요. 그러면 종전주택하고 권리가액, 이 차익 부분이 뭐냐면 종전주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입주권의 양도가 일어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가액 이후에 양도 차익이 또 생길 건데 양도하는 가액이 있을 테니까 이 것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느냐? 입주권 때는 못 받아요. 근데 준공이 되고 나서 팔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산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종전주택부터 말 그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고 나서 권리가액이 나오잖아요. 그 권리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 내가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보유기간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만 보유기간 연 4%씩 최대 40%, 그 다음에 거주기간 연 4%씩 최대 40%, 총 80%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산을 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주기간 2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말 그대로 우리 일반 부동산 거래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3년 했을 때 몇 프로 받죠? 6% 받습니다. 그리고 2%씩 증가돼서 최대 15년 보유를 했었을 때 최대 30%를 적용을 받죠. 그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가 이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갈무리, 가닥을 잡는 데는 제 지금 말씀드린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